이번 주 코인 투자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한 주죠.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요. 연준 금리 결정도 있고요. 일본의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의 이란 협상까지도 많은 변수들이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만 지나면 8월 달로 접어들죠. 아마 비트코인 반등 가능성이 8월 달에 나올 수 있는지 이번 주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보시면 7월 29일 화요일 날 이제 장 마감 뒤에 미국 장 끝나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로빈후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는 어찌됐든 캐펙스이기 때문에 하이퍼스케일러죠. 캐펙스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적은 좋을 거예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AI 자본 지출을 얼마나 쓸 겁니다. 구글처럼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가 자본 지출 많이 쓸 거예요. AI 돈 쓸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시장이 빠져요. 단기적으로 빠지고 다시 리바운딩 합니다. 이번에 구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빠지죠? 그리고 나서 리바운딩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고 무서운 건 뭐냐면 AI 자본 지출을 줄인다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진짜 시즌 종료까지도 갈 수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 추세가. 근데 지금 시장은 뭐냐면 AI 자본 지출은 늘리네. 대신 잉여 현금 흐름성이 마이너스네. 갖고 있는 현금이 좀 적겠네. 지금까지는 100만 원을 벌었으면 80만 원을 지출하던가 100만 원 버는 선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제는 1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 지출해. 잉여 현금이 마이너스잖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캐펙스가 늘리더라도 빠진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에 좀 막 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겠죠. 로빈후드 실적은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로빈후드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낫다. 로빈후드. 너무 매력적이다. 지금 로빈후드가 전 제일 잘 나간다고 봐요. 암호화폐 관련된 주에서는. 물론 암호화폐 관련 주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로빈후드 조금 노려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월드컵 그 예측 시장 거래량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얘네들 이번에 프로토콜 네트워크 하나 그 체인 하나 만들었죠. 로빈후드 그 이더리움 L2에서 그것도 지금 뭐 RWA도 그렇고 디파이도 그렇고 덱스도 그렇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도 가져오는 수익이 엄청났을 거야. 그래서 로빈후드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트럼프 어카운트 계좌에다가 또 얘네들 열었죠. 계좌 그 첫 연동된 게 로빈후드죠. 그래서 로빈후드는 좋게 나올 가능성도 없다. 자, 7월 30일 수요일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 월시 기자회견 있습니다. 자, FOMC 금리 결정 있는데 케빈 워시 기자회견도 있고 요거 중요하겠죠. FOMC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매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빈 워시 여전히 매파일 거예요. 여러분들 케빈 워시는 지금 뭐 트럼프 편이니 뭐 연준 편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케빈 워시가 지금 갖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시장의 신뢰예요. 5개의 뭐 TF 뭐 태스크포스를 뭐 연말에 가동한다 뭔다 이전에 시장에서 케빈 워시 얘기를 안 들어주면 5개 TF가 의미가 없어요. 금리를 올리네 떨어뜨리네 연준 위원들이랑 이제 의견 다툼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누가 선택을 해줘야 되냐면 시장이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케빈 워시 말이 맞다. 5개 TF다. 라고 하면 이제 연준 위원들은 깨갱하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어쨌든 시장을 사로잡지 못하면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TF도 힘들다. 그러면 지금 케빈 워시 입장에선 시장을 사로잡아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7월달 FOMC에서도 물가를 잡겠다. 기대 인플레이션 낮추겠다. 시장의 이미지를 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7월 30일날 FOMC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동결. 금리 인상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여러분들 금리 못 올려요. 9월달에 뭐 한 차례 가능성은 있겠지만 7월달에 못 올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봅시다. AI를 해야 되는데 자금을 조달받아야 돼. AI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금리를 올린대. 돈의 가격을 올린대. 돈의 가격이 비싼데 돈을 어떻게 조달받아요? 그러면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을 그냥 망치는 길로 가는 거야. 그게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이번에 물가가 CPI든 PPI든 낮게 나왔죠. 금리를 올릴 수 않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케빈 워시 입장에서는. 대신 매파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래서 FOMC 이후에는 뭐 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안 좋지도 이미 매파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 이거 중요하겠죠. 뭐 나쁘지 않겠죠. 아마존은 또 클라우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되고 6월달 PC 물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BOE 일본 금리 인상 가능성. 근데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대신 일본도 매파적 동결. 진짜 좀 세게 매파적 동결할 겁니다. 며칠 전에 엔화가 지금 밑바닥까지 갔죠. 매파적으로 동결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8월 1일 날 일본 금리 결정. 24년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거의 증시가 한 10% 가까이 빠졌죠. 블랙 먼데이처럼. 그때 우리 매수 시그널 나갔었고 기억나세요? 2년 전에. 그리고 나서 하반기에 12월 달에 최고점 엑시트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24년도 8월 달 또 하필 일본 BOJ 금리 결정이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가능성 뭐 그런 거 낮고 일단은 금리는 못 올린다. 대신 매파적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좋을 걸로 봐요. 이번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다 좋게 발표할 겁니다. 실적은. 대신 앞으로 AI 캐펙스 자본 지출 늘릴 거야? 너 반도체 살 거야? AI 데이터 센터 지을 거야? 응, 더 많이 지을 거야. 이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 대답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빠진다는 거. 구글 실적 발표 때 보셨죠? 이번 주. 대신 이번 주가 아니 지난주죠. 장기적으로는 다시 말아 올린다는 거 회복. 근데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야 우리가 또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가면 데이터 센터, 전력, 뭐 GPU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걸로 봐요. 이번 주. 크게 걱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빈후드, 뭐 코인베이스, 스트레티지 보셔야죠. 이번 주 스트레티지 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얘네들 좀 그닥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STRC 그 팩인 깨진 것도 그렇고 일단 한번 봅시다. 쏘쏘. 근데 뭐 스트레티지 언제는 뭐 실적이 막 좋아가지고 뭐 그랬나? 비트코인 가격 뭐 흐르면 같이 흐르는 거지. 자, 그리고 봅시다. 이번에 보시면 FOMC도 한번 보셔야겠죠? 케빈 허시 26년도 5월 취임하죠. 뭐 요거는 뭐 의미가 없고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금리 인상까지는 쉽지 않다. 금리 동결에 대신 매파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예전에 이제 미국 그 예전에 빅테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갖고 있는 현금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서 그 매출 상한선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좋았다면 배당도 나눠주고 이제 그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는 기업들이 좋았다면 이제는 그런 기업들이 AI 투자를 너무 과도하게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바라봤던 좋은 기업이랑 지금 기업이랑은 다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봅시다. 일단은 FOMC 뭐 별다른 거 없을 것 같고 이번에 점도표도 안 나오죠. 36910이니까 점도표도 없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케비너 씨의 어닝인데 매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대신 또 이제 뭐 AI 생산성 향상을 보고 있다. 물가가 살짝 뭐 줄어들고 있다. 뭐 좀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연준 위원들은 조금 최근 들어서 좀 매파적으로 돌아섰죠. 매파적으로 돌아섰는데 어찌됐든 간에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쿠슈니 시장은요. 매파적 동결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횡보, 흐르거나 행보. 결국엔 반등. 결국엔 반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엔 반등. 나쁘지 않아요. 지금은 매파 동결이면 나쁘지 않다. 괜찮다. 물론 매파의 인하가 제일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인하는 쉽지 않고 매파 동결이 제일 낫다. 매파 동결만 하더라도 시장을 리바운딩할 가능성 높아요. 근데 케빈 허씨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를 안 주니까 포월드 가이던스를 안 주죠. 9월달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얘기를 안 주잖아. 힌트를. 파월 연준 의장은 만약에 올려 그럼 올린다고 얘기를 은근히 이제 넌지시 주는데 케빈 허씨는 안 주니까. 그래서 그건 의미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제 7월달 하고 8월달에 잭슨홀 미팅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주기 때문에 이번 7월달 FOMC보다는 8월달이 조금 더 중요하다. 잭슨홀 미팅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일본 중요합니다. 말로만 매파. 그래도 위험하다. 일본의 지금 엔화가 엊그저께 163달러? 163까지 갔다가 이제 살짝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죠. 162였나? 무튼 엔저가 지금 밑바닥입니다. 역사상 최저치로. 95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이에요. 엔달러가. 그래서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BOJ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둬야겠죠. 근데 지금 당장 금리는 못 올려. 이미 금리를 올리려고 했으면 이전부터 계속 올린다 했어야 돼. 대신 다음에 BOJ 때는 통화정책 때는 금리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파적으로 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동결은 동결인데 매파 동결이다. 최대한 지금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매파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좀 매파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막 FOMC가 끝난다 그래서 막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일본도 그렇고 쉽지 않다는 거. 지금 어쨌든 새로운 총리가 들어와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거기다 또 호르무즈 해협이 잠겨 있고 에너지 수입 가격이 또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24년도 8월 달을 지금 막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ECB도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고 BOE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동결 규조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미국과 이란 협상. 여러분들 지난주 하우스 방송에 제가 이거 얘기 드렸었죠. 트럼프 타코 빠르면 언제 나올 수 있다? 26일 날. 일요일 날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7 월요일 날 나올 가능성 높다. 기억나세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안 하고 배겨? 응? 지금 중간 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 못 배기지? 이겨야죠, 중간선거. 트럼프도. 이게, 제가 트럼프 타코 인덱스라고 그거 보여드렸죠.
트럼프 탁구 인덱스라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유가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을 다 종합했을 때 트럼프 탁구가 나올 확률이 높은 시점을 인덱스가 그 꼽았는데 22일부터 30일까지 꼽았어요. 그리고 가장 확률이 높은 시점은 26일인가 27일인가 꼽았거든요. 저도 같이 그렇게 봤고 실제 그렇게 나왔어. 그냥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언제 미국이랑 이란 전쟁이 또 진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하우스 방송에서. 그 시점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시점 되면은 가능성 높아요. 싸울 가능성.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상태냐면은 뭐 오만에서 평화회담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공습을 중단했다고 해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너무 높았고 2년물도 너무 높았고 물가도 계속 튀었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미국과 이란의 또 이런 무슨 협상, 뭐 비밀 채널을 뭐 지금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계속해서 유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아야겠죠. 무조건 금리는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FOMC 동결인지 확인, 동결 가능성 높고요. 매파이겠지만 얼마나 매파인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PC 예상치 하이한지 보고 빅테크 캐펙스 늘리는지 그리고 이란 협상 진전이 어떻게 되는지 스트래티지 코인 실적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이 조건 3까지 봤죠. 그리고 ETF 자금이 유입이 지속이 되는지도 같이 보시고 만약에 7월 말 이번 주를 순조롭게 잘 보낸다 그러면 8월 달 초 하고 한 늦더라도 한 중순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좀 반등 회복 흐름을 좀 우리가 예상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왜 그러냐면 지금 6월 중순부터 조정이 나왔죠. 증시도 그렇고 조정이 나왔고 7월 30일 날 FOMC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뭐 별다르게 8월 달에 뭐 크게 뭐라 그럴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런 이슈들은 없어요. 미국 이란 전쟁 빼고는 뭐 러우 전쟁 막 이런 것도 확전되는 거 이런 거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을 거쳤고 만약에 반등 구간이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어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8월 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 주 순조롭게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한 8월 달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뒤늦게라도 우리가 서머랠리가 뭐 좀 짧더라도 올라가면 좋은 거니까 한번 8월 달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점 58.6K 찍고 4주 연속 지금 상승 중이라 하기엔 좀 뭐하고 횡보 중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거 알죠? 찍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될 것 같은 거.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야. 일단 8월 달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단은 매크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